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 방에 더러운 잡기가 들어온 적이 있다.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한참 야동을 보던 때라 그런가 몸이 허했나봐. 한날은 침대에 모로 누운 채 잠을 청하는데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더라. 내 뒤쪽으로 눕길래 내 방에서 자려나 보다 잠결에 생각했는데 달라붙어서 팔을 내 허리에 두르며 껴안길래 이상했어. 돌아누워 보니 아무도 없더라. 오싹 소름이 돋아서 괜스레 욕을 해주고 다시 잤어. 거실 쪽으로 달아나고 싶은 걸. 여기가 내 방인데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지.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이마 중앙부터 턱 끝까지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스치는 감촉에 눈이 떠졌어. 그때 본 건 긴 팔이 역동적으로 기괴하게 몇 번이나 꺾인 형태로 공중에 떠 있는 손이었어. 다른 신체 부위는 없더라. 그냥 손만 있었어. 신기한 건 그로부터 한 3일 뒤 턱에 처음 보는 붉고 작은 뾰루지 같은 게 촘촘하게 많이 올라오더라. 잡기가 만진 곳이 부스럼이 난다고 하는데 그날 내 방에서 느껴졌던 이질감이 잡기였었나봐. 두 번째 이야기. 짧은 세 가지 이야기. 1. 이름 없는 마을. 우리 셋은 X에 어서 오세요라는 마을 입구 팻말을 지난 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 무슨 소리에라도 귀 기울이듯 한쪽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우릴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도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때 차 안의 친구들은 모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지금 어딜 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다 마을의 마지막 집을 지나치자마자 모든 것이 떠올랐다. 우린 오랜 친구들. 우린 같이 여행 중이다. 우리 넷 모두 안전해. 2. 짜증나는 이웃. 난 시내의 작은 빌딩에 살았었다. 내가 거기서 이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웃들 때문이었다. 특히 내 윗집에 살던 그 남자 좀 생긴 것도 이상하고 홀로 살던 사람이었다. 자정쯤엔 항상 위층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소음이 내 신경을 긁었다. 솔직히 시끄럽진 않았다. 하지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무슨 하이힐 신고 걷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일부러 그러는 듯 거의 들릴랑 말락하는 소리 같았다. 며칠 후 하나 알아챈 게 있었는데 항상 같은 소리였다는 것이다. 마치 녹음기 소리처럼 중간에 여유를 두고 반복하고 반복했다. 이게 2년째 반복되니 거의 내 뇌 속에 문신처럼 새겨졌다. 가끔 그 소린 밤새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이건 몇 년 후 이야기다. 내 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모수부호에 관련된 숙제였다. 딸애가 탁자를 때려 소리를 내자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 같았다. 내가 무슨 뜻이냐 묻자 딸애가 웃었다. 제일 쉬운 거야 아빠. 부어줘. 마임 시간. 너 진짜 족같은 게 뭔지 알아? 돈 한 푼 안 되는 분야에서 짱 먹는 거. 난 마임에서 짱 먹었어. 내가 밧줄 오르는 연기하는 거 보면 놀래 자빠질걸. 근데 마임은 이제 돈이 안 돼. 버스킹은 힘들시. 운이 좋은 날엔 한 30달러 정도 벌어. 내가 얼마나 많은 벽을 타던 줄을 넘던 돈이 안 돼. 집까지 잃을 판이었지. 내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인간이 끔찍하게 소름 끼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 누구든 맨날 90%짜리 타코로끼니를 때우는 삶을 살 때 누가 마법 장갑을 준다고 하면 나처럼 고민 따윈 안 할 거야. 그 장갑만 있으면 누구도 잊지 못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난 그걸 받았어. 다음날 돈통을 두고 장갑을 끼고 스피커를 켰어. 밧줄 오르기부터 시작했지. 근데 멋진 일이 일어났어. 잊지도 않을 밧줄을 잡는 신용을 하니까 딱딱한 게 잡히더라. 밧줄이었어. 세게 당기니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 잊지도 않는 밧줄에 매달려 허공에 떠 있었지. 믿을 수가 없었지. 그리고 들리는 환호와 박수 소리. 사람들이 몰려와 내가 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난 쇼를 이어갔어. 잊지도 않는 의자에 앉아 뒤로 기울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내 생에 가장 많은 관객들 사이로 지나갔어. 내 돈통에는 돈이 가득 찼지. 이제 좀 고전적인 걸 했지. 보이지 않는 상자 말이야. 난 쪼그려 앉아 손을 뻗었어. 내 주변을 둘러싼 상자가 느껴졌어. 난 감정 연기를 하며 벽을 두드렸어. 관객들은 마음에 들어했어. 난 관객에게 손짓을 하며 일어섰어.
그리곤 천장에 머리를 박았어. 관객들은 웃었어. 숨을 쉴 수 없어 소리를 질렀어. 벽에다 손을 대고 힘껏 밀었어. 관객들은 뭔 일인지 알 리가 없지. 그놈의 마법 장갑을 벗으려고 했는데 살가죽에 달라붙은 듯 꿈쩍하지 않았어. 마음 같은 건 진작에 끝났고 도와달라 소리쳤어. 내 목에선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공간이 점점 좁아졌어. 몸으로 버티려고 했지. 그래도 상자는 계속 작아져 갔어. 있는 힘껏 박스를 밀어내고 있으니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 이제 모든 방향에서 날 앞차키처럼 눌러오는 게 느껴졌어. 내 뼈들이 박살나고 내가 숨을 헐떡이자 관객들의 응원과 웃음소린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어. 이게 절대 잊지 못할 쇼가 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방금 슈퍼에 갔다 왔는데 솔직히 무서워. 갔다 올 때까지 한 5분 걸렸나 싶은데 솔직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 남자친구가 뭐 고르는데 좀 걸리는 타입이라 말이야. 음료수 고르는데도 한참 걸리는 그런 사람. 하여튼 몇 분 전에 슈퍼에 다녀왔는데 눈빛이 이상해. 들어오는 소리도 거의 안 들렸고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자물쇠나 잠금장치도 다 걸어 잠그더라. 그리곤 부엌에 가만히 서서 말없이 있어. 식칼들을 보면서 말이야. 무서워서 뭐라고 계속 말을 걸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완전히 무표정으로 제일 잘 드는 칼을 들더니 찬장 위에 올려놓더라. 무서워서 지금은 화장실에 문 잠그고 숨어 있어.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숨어 있으려 했는데 이상하다 아직 신고도 안 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어. 난 문을 열고 방을 둘러봤어. 남자친구는 어디 간 걸까? 경찰이 오더니 유감입니다. 그쪽 동거인분이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근처에서 변을 당하셨는데 범인은 검거했습니다. 범인이 훔친 동거인분의 물건도 다 찾았습니다. 그놈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잠금장치를 잠그셔서 다행입니다. 난 부엌으로 돌아봤어. 우리 집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은 내 손이 닿지도 않는 찬장 제일 위에 올려져 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내가 살면서 가위를 딱 한 번 눌려봤는데 그때 얘기야 대학생이라서 별로 할 일도 없었지. 집에는 누나랑 나만 있었고 나는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었어. 우리 집이 복도식 아파트인데 거실에서 자면 복도 쪽에 있는 부엌 창문이 바로 보이거든. 부엌 창문은 다용도실에 있는 거라서 조그만 거야. 여하튼 잠을 자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 깨고 싶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눈알만 움직여지더라.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말을 하려고 해도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 눈알만 굴리면서 식은땀 흘리고 있었지. 사실 그때까지도 가위 눌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꿈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눈알을 굴리다가 창문을 딱 봤는데 한 50대 마른 최고의 시커먼 남자가 있더라고. 나한테 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야. 그때서야 좆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몸에 힘을 썼지. 저승사자는 계속 자기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나는 눈알만 움직여지고 그런데 내가 낑낑대는 게 누나 방에서 들렸나봐. 누나가 내 이름 부르는 순간 가위가 딱 풀리더라. 일어나서 창문 먼저 살폈는데 뭐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웃긴 건 저승사자가 올블랙 슬림 슈트를 멋들어지게 입고 있었다는 거야. 몸에 딱 붙는 라인 좋더라고. 왜 내가 만난 저승사자는 슈트로 멋을 낸 걸까? 다섯 번째 이야기, 어머니. 늦은 밤 전날부터 마신 술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뻔한 후회가 밀려오지만 멈추는 것이 더 괴롭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이제는 하루를 건너뛰며 오신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말 못할 큰일이라도. 자꾸만 눈덩이처럼 걱정이 밀려 들어온다. 끼익. 새벽이 되어서야 열리는 육중한 현관문. 어머니가 왔다. 어머니가 왔다. 어머니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머리가 부서질 듯한 숙취를 이겨가며 기어가 보지만 어머니는 술 취한 아들 모습이 보기 싫은지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렸다. 엄마, 엄마, 보고픈 맘이 컸었을까. 나도 모르게 울분 섞인 한이 토해졌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표정이 일그러진다. 날 무시한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 마음속에 적개심이 생긴다. 불어오른다. 곧 터질 것 같다. 달 꺼진 폭탄 같은 얼굴로 엄마가 들어간 방을 노려보았다. 그동안 조용히 참았던 나는 묻고 싶었다. 따지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바람결에 열린 방문 틈 안광경을 보고는 고개가 숙여졌다. 틈으로도 느껴지는 역겨운 악취를 마셔가며 자식이 싸지른 배설물을 청소하는 어머니 모습에 난 물을 수 없었다. 난 바라볼 수 없었다. 난 살 수 없다. 6번째 이야기, 유언을 꼭 기억해라.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몇 가지 있어.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랑 합류하지 말아라. 이거랑 외할머니가 아끼시고 항상 차고 다니시던 손목시계를 자신의 묘에 넣어달라. 이게 우리 할머니 유언이셨어. 다른 내용도 더 있지만 어머니나 이모, 외삼촌이 몰라도 된다면서 안 알려주셨어. 근데 외가 쪽이 깜빡하고 그 손목시계를 묘에 넣지 않으셨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들이랑 어머니가 같은 꿈을 꾸셨어.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꿈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가리키면서 시계라 말씀하신 거였어. 시계란 단어를 듣자마자 이모랑 어머니 모두 꿈에서 깨어나셨대. 난 당시에 중3이었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이모가 통화했었단 건 기억해. 그때 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가신 상태였고 밤늦게 오셨어. 납골당에서 돌아오신 후의 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아직도 기억나. 아침에 밥 먹는데 어머니가 이모들이랑 같이 동시에 전화 걸으셔서 한동안 전화 못 하시다가 겨우 전화 연결돼서 통화하시던 거 많이 신기했어. 같은 꿈을 꾸고 동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방해될까봐 아침 7시에 동시에 전화를 하는 상황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 그리고 시계 말고 유언이 하나 더 있었잖아. 외할아버지랑 합묘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거 무시하고 외가 쪽에서 합류하려고 결정하고 일정을 잡으려 했었고 일정을 잡으려고 납골당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이모들이 합류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다 같이 납골당 갔을 때 납골당 외할머니가 계신 곳 진공 유리막이 쩍하고 금이 갔대. 멀쩡했던 진공 유리막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때 깨졌단 소식 듣고 바로 외할머니가 잠드신 곳에 갔다가 오셨어. 그리고 합류하겠다는 걸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신기하지? 믿기진 않겠지만 모두 사실이야. 아, 맞다. 손목시계를 묘에 넣고 1시간 뒤에 시계바늘이 멈췄다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시계가 진공 상태에 노출이 되면 멈추는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랑 외가 쪽이 겪었던 일이야. 혹시나 유언 같은 거 안 지키고 무시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언을 지켰으면 해.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원하셨던 거거나 충고인데 안 지켜서 나쁠 건 없잖아. 7번째 이야기. 귀신의 얼굴.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보고 했는데 진짜 정면으로 귀신 얼굴 본 적이 있어. 너무 생생하게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있거든. 고등 급식 때. 내 방의 침대에 장롱 책상 딱 3개만 있었음. 방이 넓은 게 아니라 불편해가지고 조금 넓혀보려고 침대랑 책상 위치를 혼자 옮겼어.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야, 침대 위치 함부로 바꾸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바꿨어. 그리고 샤워하고 에어컨 틀고 침대에 누워서 아, 기분 좋다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똑똑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문이 열리더니 아시는 분이 들어오는 거야. 자지 마. 네. 자지 말라고. 이러면서 나한테 뛰어서 날아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는데 내가 위에도 말했듯이 진짜 가위 수시로 눌리고 귀신도 자주 보고 했는데 난생 처음 너무도 확실하게 얼굴을 봤거든.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TV, 영화, 그림 어떤 귀신 그리고 악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섭고 살벌하고 살기 느껴지는 얼굴이었어. 피가 흐르고 상처가 있고 이런 얼굴이 아닌 정말 생김새 자체로 지구,
우주상 모든 걸 유아용 뽀로로 만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얼굴이었어. 그 이후로 공포 영화도 밤늦게 방 안에 혼자 불 다 끄고 봐도 재미없더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진짜 그날부터 2주 동안 혼자서 못 자고 아빠랑 같이 잤어. 단지 얼굴만 봤을 뿐인데 말이야.